트럼프가 또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출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맑아집니다. 여기는 국제 정세 속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치식해는 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다시 시작된 관세 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정치는 다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 그것은 다름 아닌 관세 인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에는 60%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미국이 착취당하던 시대는 끝났다. 단순한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은 전 세계 경제에 경고탄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이 작은 무역 국가의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리는 외침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관세 전쟁을 무기로 국제 질서를 흔들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갈등은 물론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심지어 전통적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었죠. 2020년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회복을 외치며 다자주의로 전환하는 듯 보였지만 반도체법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트럼프식 전략을 사실상 계승해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은 단순한 인물의 기환이 아니라 미국이 또다시 전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번 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분명히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동맹으로서 비교적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도 이제 미국의 전략적 압박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국의 수출 경제, 과연 이번 관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 그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관세 전쟁을 선언한 걸까요? 커트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세계에 불을 퍼줬다. 이제 그 불을 되찾을 시간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서는 다음 세 가지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1. 제조업 유턴 리쇼어링 유도.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항공우주, 의약품 등 전략 품목이 핵심입니다. 2. 중국 기술 굴기 견제. 중국이 반도체, AI,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입 봉쇄와 기술 이전 차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동맹국 투자 유도. 일본, 한국, 독일 등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안에서 물건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라는 뜻이죠. 미국은 이 흐름을 프렌드쇼링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이는 경제적 강요입니다. 주요 타깃 국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제재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중국. 스마트폰,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모든 전략산업에 대해 관세 60% 검토. 화웨이 및 SMIC 등 중국 대표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산 기술 공급 금지.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퇴출 움직임. 2. 일본.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일본차 점유율 견제. 엔저 유도 정책에 대한 비판.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유도 압박. 3.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세 문제로 충돌.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미국 빅테크 기업의 불이익.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한 자동차 관세 경고. 4.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과 경쟁 또는 협력하는 산업이 다수. 무역 흑자 지속. 중국과 기술 공급망 공유 이력으로 미국의 경계 대상.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전략에서는 철저히 거래 대상으로만 평가되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팬데믹과 아우러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제조 중심축이 중국, 동남아로 이동.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전략 자원의 국지화와 양자 블록화. 과거 글로벌화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변화. 이 흐름에서 한국은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못한 매우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의 연결성은 여전히 강하지만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활발하지만 완전한 미국 중심 공급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수출 의존 구조의 위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 즉 수출 의존도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이상.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무역이 경제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 인상 대상에는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자 미중 경쟁의 격전지입니다.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목표로 칩스 액트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중국 내 생산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중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무역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조정, 원가 상승, 투자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미국 의존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GDP의 약 13%이자 전체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연간 90만 대 이상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엘라베마, 조지아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화를 진행해왔지만 전체 수출의 약 40%는 여전히 국내 생산 기반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도입하면 이 국내 생산 수출 물량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은 다음과 같은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부과, 전기차 보조금 제한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내 추가 투자 요구 및 고용 창출 압박 등이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IRA의 그림자와 원자재 공급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한국 배터리 3대 기업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대규모 합작 공장을 설립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의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다변화, 공급망 재편, 가격 상승이라는 삼각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제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채굴했느냐, 어디서 정제했느냐, 누가 조립했느냐 등 전 과정의 원산지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 속 한국의 미국 협상 전략은 바로 전략적 투자 카드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동맹이지만 동맹이라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에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으며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도입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요구를 꺼내들었고 한국은 최대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투자 패키지 대응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총합 1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하고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공장 및 부품 공장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 발표는 미국 정치권에서 모범적인 우방국의 행동으로 평가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의 기준에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투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기술 이전, 고용 확대, 완전 현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의 조건과 딜레마는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또는 예외 조항을 확보하고, IRA 및 반도체법의 해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세, 플랫폼 규제 관련 압력을 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미국 의존 심화와 산업 자율성 약화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균형 관계 악화입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 압박은 중국 내 보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 때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그 예시입니다. 현대 관세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외교라는 새로운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전장이 이제는 공장과 컨테이너를 넘어 디지털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통상 전쟁의 시대입니다. 기술 패권과 주권의 충돌 속에서 플랫폼과 데이터가 새로운 무기이자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제도에 대해 공정성 강화인가, 무역 장벽인가에 대한 토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공정성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및 광고 배치 방식을 공개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앱마켓 수수료 및 가격 책정을 투명화하고, 나아가 마켓 독점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 쿠팡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보호에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발합니다. 이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디지털 무역 장벽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 한국을 디지털 통상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또한 디지털 통상 전략에서 규범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디지털 규범을 통해 자국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확산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자유이동 및 관리입니다. 또한 서버 현지화를 금지하며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강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 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등 신세대 통상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도 일부 조항에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국 IT 산업을 보호하고 사용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정성법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것이 기존 약속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경제에서도 규범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양면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 보호 및 이용자 권리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알고리즘의 투명성,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참여와 기술 협력입니다.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전략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상 전쟁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분야에서도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1기에는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지만 2기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유럽과 한국의 규제 정책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일부 미국 로펌은 디지털 무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경제 협정에 가입을 추진하고 한국과 유럽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디지털 분야에서도 한국은 기술과 외교의 교차점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세 압박, 디지털 통상, 중국과 미국의 균형 외교까지 수많은 외부 변수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성장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축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양국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수출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대안으로 주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심의 동남아시아가 생산과 소비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위 인구를 달성한 인도 역시 이제는 더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방산, 플랜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 및 중동 또한 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과의 FTA 재협상, 전략 품목 중심의 외교사 절단 확대, 문화 외교 연계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형 무역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생존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출 시장이 바뀌어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반도체 기술 자립화입니다. 메모리 의존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반도체 및 AI 칩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소재 장비 설계 분야의 밸류체인 강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터리 소재 국산화 및 친환경 기술 개발입니다. 리튬 니켈 국산화 시범 사업 추진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AI 디지털 제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더불어 AI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 안보 동맹입니다. 이제 무역은 외교이자 안보입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동맹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교 협상력과 정보 분석력을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자체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은 경제 위기와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2020년대의 경제는 군사, 외교, 기술, 노동, 데이터까지 통합된 안보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의 시기야말로 한국이 도약하던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 산업과 IT 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K방역과 디지털 전환 가속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듯 이번 관세 전쟁도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과 산업을 갖고 있는가? 정치와 경제가, 국민과 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뭉칠 수 있는가? 답은 쉽지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해 준비하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이번에도 세계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은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아왔고 위기의 순간마다 더 강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폭풍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돛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 기울어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만 그 선택이 굴복이 아닌 전략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밤 무거운 얘기를 나눴지만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맑아지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복잡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판을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채널 여기는 지식회는 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자유무역처럼 자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